자, 이번 시간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부등식은 뭐 아시죠?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야. 그지?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그래서 우리 요런 기호를 쓰죠. 요거,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그지? 자, 요거 읽을 때는, 아이고, 이거 좀 안 예쁘냐? 자, 요거 읽을 때는 이제 크다, 요거는 작다. 그러니까 주로 왼쪽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둘이 비교할 때는 왼쪽이 크다, 왼쪽이 작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왼쪽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런 부등식 요게 부등호죠. 요걸 이제 부등호라고 하지. 이걸 이제 부등호라고 하는데, 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x-3이 4x 플러스 1보다 작다 라든지, 아니면 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들이 이제 부등식인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 요거는 우리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특별히 조건 부등식. 우리 그 등식에서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등식에서는 이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그런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식에서는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항상 참인 등식. 그럼 부등식도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게 바로 항상 참인 부등식이거든. 왜냐면 x가 실수일 때야. 지금 x가 실수일 때, 자,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지금 x가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1을 더했으니까, 그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하네.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 하 있죠. 요거는 이제 수학 하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수학 하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절대 부등식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되게 어려운 것들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재밌는 것들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요런 용어들이 있다. 그러니까 등식에도 방정식, 항등식이 있듯이 부등식에도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있다. 요런 거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있고, 부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좀 볼 건데, 부등식의 성질. 자, 우리 이미 그 중학교 2학년 때죠. 그 다 했던 거예요. 2학년 1학년이었나? 2학년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부등식 때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자, 양변에, 부등식 양변이죠. 양변에, 자, 같은 수를 자, 더해도, 그죠? 더해도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지? 근데 이게 너무 한글로 기니까 이거를 기호로 써볼게요. 기호로. 자, 중요한 게 이런 거야. 그냥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어떤 A하고 B가 있을 때 요런 관계를 만족한대. 자, 요거일 때, 자,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를 비교하면, 그지? C를 더하면 그대로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거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이걸 빼도 그지? 요거일 때 똑같이 빼도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지? 됐죠? 근데 세 번째 할 때는 세 번째 이제 곱하기 할 때는 중요한 게 자, 양수에 대해서 양수에 대하여 이거야. 자, 양수야. 자, 양수일 때는 자, 요거일 때 자, c를 각각 곱해요. 양변에 c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요거이다. 였죠. 그지? 이해되나요? 또 마찬가지 요거일 때 c로 나누어도 그대로 성립하다. 이거였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네 번째. 자, 음수에 대하여. 자, 요거일 때야. 음수에 대하여. 자, A하고 B의 관계가 A가 크잖아. 요거일 때, 자,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였죠. 그죠? 또, 마찬가지, 나누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거였죠. 자, 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였지, 사실. 그죠? 요 네 번째 거를 제대로 안 하면, 힘들었죠? 그지? 부등호 방향 실수로 선생님 부등호 방향 잘못해가지고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그지?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음수를,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하고 동일하잖아. 등식의 성질하고 동일한데,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또 이런 거 있었죠. 곱하기 할 때 양변에 0을 곱해도 됐거든. 근데 부등식에서는 0을 곱하면 안 돼요. 그죠? 0 곱하면 좌변 우변 다 0 되니까 대소관계가 만족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할 때,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0이 아닌 수를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양수, 음수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양수를 곱할 때, 양수로 나눌 때,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자, 음수를 곱할 때, 그리고 음수로 나눌 때,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왜 그랬는지는 아시겠어요? 음수를 곱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냥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2하고 3은 3이 크잖아. 그죠? 근데 요거에 양변에다가 우리가 뭐 해볼까?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죠. 부호가 바뀌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부호가 바뀌면 우리 대소가 역전되잖아.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만 그런 건가요? 아니야. 이렇게 원래는 이거잖아. 이렇게 원래는 이거잖아. 그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한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양수 음수 상관없이 원래 수들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혹은 음수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부호에 바뀌는 그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대소가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당연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제목은 1차 부등식이니까 우리 이제 이건 기본적인 부등식이고, 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AX와 B의 대소관계, 이런 거, 이런 꼴. 이제 AX가 B보다 크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1차 항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항에서 정리를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꼴로 나오는 이러한 꼴의 부등식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꼴의 부등식을. 이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글씨가 아무리 해도 안 느네요. 왜 그럴까요? 자, 1차 부등식에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이러한 꼴의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1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 그 1차 부등식 해결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양변 A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 요거를 여기에서 자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부등식은 요 기호는 내가 안 쓸게요. 선생님이 안 쓸게요. 그냥 x는 여기 a분의 b 해가지고 여기 부등식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는 부등호. 그지? 부등호 들어가는데 요러한 내용에 의해서 자 a가 양수일 때는 그 부등호 요거 그대로 가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반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방향 바뀌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것은 1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문제에서 이런 꼴인데 1차라는 말이 없어. 이게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꼴의 부등식 이랬어. ax,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ax가 b보다 크다. 요거의 해법이라고 해서, 자, 해결을 하는데, 자, 요것의 해라고 할까? 그냥 요것의 해. 자, 그랬을 때, 얘가 1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인 거야. 여기에 1차라는 말이 없어. 여기 1차라는 말이 없어. 그냥 부등식이야. 그죠? 그냥 부등식일 때는 a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a가 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a가 0일 때 와 a가 0이 아닐 때 이거일 때 일 때로 자 분류하여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ax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자체로 그냥 해결을 한다 치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a가 0일 때 0일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b도 0이면 그지? b도 0이면 이거 1번 b도 0이면 0 곱하기 x가 0이면이 아니구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으로 합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이쪽에 x가 뭐가 들어가든 이 식은 참이 될 수 없어요. 그지? 그럼 요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b가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그러면 우리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인데 여기가 음수잖아. b가 음수잖아. 그럼 음수보다는 0이 크겠죠.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치?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돼. 모든 실수.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a가 0이 아닐 때라며. 그러면 0이 아닐 때는 또 두 가지죠. 0이 이거일 때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야.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0보다 크면 이거이면 그지? a가 0보다 크면 a로 나누니까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a가 또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그지? 그때는 양변 또 a로 나누면 a분의 b보다 작다.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면 자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b의 범위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지?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는 그 a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돼야 될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개만 해볼 건데요. 자, a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a 제곱 요런 식으로 해볼까? ax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 자,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요. 그러면 x항 2항 하죠. 그럼 여기 2항 하면 마이너스 x랑 ax 더해서 a 마이너스 1의 x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참고로 요거는 문제에서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안 하면인 거야.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차라고 하면 요 1차항 개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여기 0이 아닐 때만 풀면 되거든. 그죠? 근데 1차라는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일 때는 a가 0일 때 그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일단 2항을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1. 자, 2항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자, x의 개수로 이제 나눌 차례인데 자, x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a-1이 0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0일 때 자, 그러면 이게 0일 때면은 a가 즉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 식을 그냥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자, 0 곱하기 x가 크다. 여기는 1 들어가면은 그냥 0이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 해가 없죠. 그지? 해가 없다. 따라서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요거 자체가 이제 해가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설명이 돼줘야 돼.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생각해서 써주면 이따가 써줄게요. 밑에다가 아니다 여기다 그냥 씁시다. 미안해요. a가 1일 때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게 0이 아닐 때잖아, 그지? 이게 0이 아닐 때 이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야지. 첫 번째 뭐예요? 자, a가 1보다 크면 양수죠, 그지? 요거 2면 자, 양수니까 나누면 부등호하면 안 바뀌어. 그러면 x 이렇게 되고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a-1이 약분이 되거든. 따라서 x는 a 플러스 1보다 크다. 요게 해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1보다 작으면 이면 그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x가 이렇게 바뀌고 요거랑 똑같이 계산되니까 a 플러스 1 요건 똑같아. 여기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해의 표현이 요 세 가지. 이거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a가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자,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선생님 이거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죠. 마이너스 2x고 여기가 4야.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a가 음수야. a가 음수라고 해봐. 그러면 그냥 a분의 4에서 요거 방향만 바뀌는 거야. 요거 아이고 방향 바뀌는 거. 아이고 왜 이러지? 왜 지우개가 제대로 안 지워지죠? 자, 방향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a로 나눈 거니까 a분의 4야. 그럼 선생님 아니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자체가 음수예요. 그지? 사고 A가 음수니까 음수분의 양수니까 이거 음수잖아.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거야. 그지? 이 표현 자체가 음수인 거지. 이거 계산해서 음수라고 된 거잖아. 이거 계산해서 음수라고. A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A가 마이너스 2인데 A가 음수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죠. 이거랑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써버리면 선생님 이거 음수니까 나는 뭐 마이너스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보시고 이거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해봤던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에 거의 대부분 중학교 문제집에도 이런 내용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할 거긴 한데 요런 그 범위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범위 찾기. 범위의 뭐랄까 범위의 계산이라고 할까. 자, 요렇게 되는 거 한번 물어볼 건데 뭐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자 x가 이런 범위래요.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10보다는 작거나 같대. 10으로 하지 말고 한 8 정도만 하자. 너무 또 크면은 크긴 한데 자 그리고 y의 범위는 뭐 2부터 6까지 뭐 요정도로만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거일 때 이런 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래요 선생님 x 더하기 y니까 분명히 이거는 다 양 끝 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할 때 보다는 크거나 같고 제일 작은 거끼리 더했을 때보다는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것끼리 더했을 때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면 되거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라고 하면 자 x-y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렇게 돼. 그러면 언제 제일 작을까? 자 여기 최소가 될 때는 자 분명히 작은 수 빼기 큰 수를 해야 작겠죠. 그지? 그러니까 x에서 제일 작았을 때랑 y에서 제일 컸을 때를 빼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y의 제일 작은 값은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가장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컸을 때에서 가장 작을 때를 빼니까 6이 x-y의 최대 가장 큰 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되나요?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더할 때는요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작고 큰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크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더하기로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더하기?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하고 싶어. 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더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3하고 8 이렇게 3 이상 8 이하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의 범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이쪽이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가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쓰는 거야. 그지? 왼쪽이 작은 거 오른쪽이 큰 걸로 이렇게 해서 방향 바뀌니까 자 그럼 요렇게 되면 선생님 x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요 그죠? 작은 것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3이고 큰 것끼리 더해서 6입니다.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면 이거 나와놓고 이렇게 써있으면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범위를 구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2x의 범위랑 마이너스 3y의 범위를 찾는 거지. 그죠? 2x의 범위는 6하고 16이네요. 16. 2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자, 방향 바뀌는 거야. 방향 바뀌니까 이쪽 게 일로 오면 돼.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오면 돼. 그럼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여긴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12, 여기는 더하면 10.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도 있겠다. 그죠?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범위를 계산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 곱셈하고 나눗셈도 있는데, 자, 곱셈하고 나눗셈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곱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 나눗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야 될까? 당연히 곱셈 작으려면 작은 것끼리 곱해야 되겠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곱셈 같은 경우는 부호도 신경을 써줘야 돼. 부호 신경도 써줘야 돼. 나눗셈도 마찬가지 부호 신경을 꼭 써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x하고 y가 다 양수의 범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x, y의 범위 구하세요. 그러면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을 거고요. 그죠? 큰 것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x하고 y의 곱은 분명히 이런 범위 안에 있을 거야. 그죠? 이건 이해될 것 같아. 그냥 작은 것끼리, 요건 큰 것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 큰 거 곱하기 큰 거.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 뭐 만약에 y분의 x를 한다. 그러면 작을 때는 언제냐? 여기 작은 거를 큰 수로 나눠야 이제 되겠죠. 그지?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눠야 그래야 작은 값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큰 수를, 이쪽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야 그만큼 커질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자, 여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건 양수들만 있으니까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생기면, 그지? 그러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 번만 신경 쓰는 김에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5, 5라고 할까? 그냥 5 이하다. 이랬을 때, 자, 곱해. 자, 곱했을 때 제일 작을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야 되니까 여기 음의 절대값 큰 거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x, y가 제일 작을 때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즉 마이너스 10일 때가 제일 작을 것 같아. 그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서 막 찾는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0일 때가 가장 작겠죠. 그지? 곱은. 그리고 곱이 가장 클 때는 어때? 양수끼리 곱했을 때, 혹은 음수끼리 곱해도 클 수가 있으니까 음수끼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뭐 여기는 음수끼리는 없는 것 같고, 그지? 이거 곱해봐야 2니까, 여기는 곱하면 15니까, 자, 1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범위 안에 있겠구나. 그리고 자, 나눗셈 같은 경우는 뭐 y분의 x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자, 이쪽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이쪽은 양수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작으려면 절대값이 커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엄청 작은 걸로 만들려면 이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는 음수는 애매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게 하면, 그지? 크게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가장 작은 값일 거거든. 근데 y를 작게 해야 되잖아. 절대값이 작게 해야 되잖아. 그럼 0에 한없이 가까운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0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못 찾아. 그죠? 이 못 찾는 게 정상이야. 이쪽도 못 찾는 게 정상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부호를 신경 쓰되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는 부호를 신경 써도 이거 못 찾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걸 해야 되겠죠? x의 범위가 요렇게 되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둘 다 음수일 때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는 나눗셈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가장 작을 때 y분의 x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둘 다 음수니까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가장 작으려면은 얼마? 3분의 1이면 될까요? 그지?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1이면, 그러니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면 되잖아. 그지?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음수에서, 그러니까 음수분의 음수 해가지고 작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요렇게 나누면 되나? 마이너스 1분의 2 할 때가 가장 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확인. 그러니까 부호 신경, 나눗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렇게 뭐 부호가 엇갈리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거의. 그러니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 값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범위를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눗셈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쪽 범위가 양끝 값이 양수일 때나 혹은 음수일 때로 주어져야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서 y의 범위도 둘 다 양수로 이렇게 1하고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 이때는 지금 y분의 x 가장 작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음수니까 여기 음수 나올 수 있죠. 음수를 만드는데 가장 작게 되려면 절대값이 크게 나와야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 때가 가장 작겠죠. 그지? 이해되죠? y 값이 작고 여기 음수 이렇게 나오니까 음수는 절대값 큰 걸로 해서 돼요? 절대값이 커져야 되니까, 절대값을 키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커야 돼? 그럼 여기도 이제 하면은 음수가 되잖아. 그지? 어쩔 수 없이 x하고 y가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 그럼 여기는 절대값이 작아야 되죠. 그지? 그럼 절대값이 작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큰 걸로 들어가고, 그죠? x도 큰 걸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요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여기는 범위 계산하는 거는 내가 어떤 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야 가장 큰 값이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요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곱셈 나눗셈은 부호를 꼭 신경을 써서, 그지? 곱셈 같은 경우는 부호 신경 써서 할 때 음수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나 제일 큰 값 만들 때도 항상 제일 작은 값은 음수 위주로 만드는데 절대값을 키워야 돼. 그지? 여기도 큰 수 만들 때도 양수로 만드는데 절대값을 키워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키워야 돼.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들 가지고 해야 되나? 작은 수 갖고 해야 되나? 해보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이거 그냥 어쨌든 이런 값들 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죠? 곱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양 경계값들 서로 곱하는 거,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죠? 5 곱한 거랑 3하고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3하고 5 곱한 거랑 해서 네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쓰면 되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자 좀 생각을 해보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확인을 신경 써주시고, 곱셈 나눗셈도 이게 부호가 꼭 양수가 아닌 것들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